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 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명희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관위 문제점이 지금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국민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는 국힘은 조금 더 여유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헤드 부분들 뉴스 헤드 부분들 몇 가지 따서 보여드릴 건데 네. 그 국정원과 이번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작으로 네. 조사를 한 게 선관위 시스템 100% 연 게 아니에요. 5%만 검사를 했다더라고요. 그럼 95%는 안 열린 거고 심지어 2020 4월 4.15 총선 근처는 가지도 못했어요. 네. 거기서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보통 그렇게 그 조사를 들어가면 밤샘 조사를 하는 게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됐다면 법원 앞에 밤새 불 켜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어떻게 그 조사를 하다가 6시내 퇴근해야지 하고 가버리냐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는 선관위에서 정말 불편하게 그 도움을 주지 않아서 6시면 퇴근해야 된다고 불 끄고 나가버리고 문 닫아야 된다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에 방해를 하지 않았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5% 정도만 열은 게 북한의 해킹, 김숙희한테도 해킹당한 흔적. 선거인 명부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비번 1, 2, 3, 4, 5. 요런 거를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있었던 강서구 구청장 선거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열어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6개월 남은 총선이 저는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시스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뭐 시스템 못 잡아요. 못 잡고 수개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도 이제 박사님께서 수개표 별거 아니다. 별거 거기서 투표하고 바로 개표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이동 시간이 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투표 장소 있잖아요. 중학교면 중학교 뭐 우리 하잖아요. 투표한 곳에 6시까지 투표하면 6시 이후에는 개표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6시까지 열심히 투표하고 정비해서 판 같은 건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까서 개표하면서 카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만이 그렇게 하고요. 독일이 그렇게 하고요.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들 다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보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60년의 선관위의 역사를 사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끔 만들었던 지난 권순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었잖아요. 권순일부터 노정희, 노태하까지. 그럼 이 정도로 구멍이 났다 하면 시스템 바꿔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당연히지.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게 맞지 않냐.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면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민심을 읽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이 우선이다. 민생에 함께 가겠다. 당정을 민생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이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헤드만 좀 따왔는데 네, 보이겠습니다. 선관위 해킹 공방. 이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선관위 해킹 공방.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해킹에 대해서 여와 야가 이야기가 다르죠. 근데 이게 그냥 사이버 땅굴이 뚫려 있다라고 보면 된다.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한참 하다가 코드만 뽑으면 다 날아가듯이 지금 선관위가 전체적인 전자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해킹의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정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맙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너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는 하마스 오프라인 땅굴보다 치명적이다. 너무 강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보안 문제다. 그렇죠. 야당은 국정원 부정선거 가능성 선동한다. 선관위 길들이게 한다.
범인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놈들 왜 그럴까요? 전산망이 쉽게 된다는 말은 선거 조작이 쉽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김병 의원이 얘기하고요. 통상적인 해킹이 뚫린다는 것은 선관위의 사이버 땅굴이 무한대로 뚫렸다는 것이다. 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전산망이 쉽게 해킹된다는 건 어디 가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해킹 대회를 열면 순위가 상위 5위까지 상위 순위가 전 북한이에요. 그럼 북한의 북한, 해킹 중국. 네. 근데 그네들이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들어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와 야가 온다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야당은 도둑이 지발저리는 걸 수도 있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것일 수도 있고 단맛을 봤다라고 저는 단맛을 봐요. 본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선동한다. 선동 정치는 너네들의 특화된 무기면서 그러면서 선관위를 길들이게 한다. 이거는 언론 길들이기를 하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재미를 봐.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잖아요. 언론 길들이기 해봤으니까 이게 다 접목 가능하다고 보면 선관위도 지금 길들이기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또 왜곡돼서 선동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사실 180석에 가장 그들이 투명할까? 스스로도 떳떳할까? 스스로 떳떳할까요? 저는 그 180석에 앉아있는 그분들께서 스스로 떳떳할까?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참 크거든요. 요 뒤에도 보시면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국민의힘 안에서 민심을 읽어야 된다. 민심이 지금 오는 선거, 총선에 대해서 이런 사이버 해킹, 부정선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재옥 의원이 지금 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부정선거 가능성 1%도 없을 것. 1%가 어마어마한데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던져야죠. 정신 나갔습니다. 1%가 여러분들이 코딱지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몇십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몇십만 명이면 좌지우지하는 표예요. 근데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다는 말이 저는 정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윤재호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윤재호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 윤재옥 의원이 다음 포탈도 가능성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민주당이 쉴드 치는 것에 앞장서서 애들 장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번에 깜짝 놀라셨다고 기사에 봤거든요. 민심에 깜짝 놀랐다. 화들짝 놀라셨으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된다. 1%가 웬 말이에요. 저는 저거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부정선거 1%를 이야기하냐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 이제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는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만 열려서 검사했다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줄줄줄 제가 적었던 게 비시스템적 보안 대책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물리적, 제도적, 법제적 통제 장치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로까지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100% 조작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길들이기니 이거 과대포장한 선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멘트에 지금 언론들도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그 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검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표를 못할 뿐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법관 지금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면서 선거 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상임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시스템 바꾸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6개월 남았으니까 빨리 저는 선관위 이 부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대로 돼서 총선 승리가 조작의 세력 없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야 되거든요. 그 참 이번에 이것 어려울 봐요. 것 같은데. 예. 노태악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 수사해서 총선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거예요. 총선 후면 끝났는데 이제 다 판 끝내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아유. 제 생각에 뭐 어디서 지령받지 않았을까. 총선 후에 책임진대. 야. 그래서 제가 총선 전의 책임이 아니고 왜 총선 후의 책임이냐고 제가 멘트를 달았는데, 이거 본인이 할 일이 뭔가 정을 찍고 가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투명하다면 결자 해지, 자꾸 결자 해지가 나오는데 결자 해지하고 지금 물러나는 게 답이 아닐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이 다음 페이지가 조금 다음이요? 소름이 끼쳤어요. 네. 이번 구청장 선거 보면서 이게 사전 투표 내용입니다. 네. 방화 제1동, 등촌 제3동, 화곡 본동, 화곡 1, 2, 3, 4 본동 보시면 돼요. 이게 강서구거든요. 69대 국힘당 31, 그 요거만 32%고 네. 거의 똑같이 69%, 69대 31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본 투표 때에서는 비등비등했다는 말이죠. 엎치락뒤치락이고.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러면 왜 항상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정해진 것처럼 마치 꾸며낸 듯처럼 사전 투표 비율이 앞서냐. 근데 정작 본 투표, 본 선거 투표 때는 엎치락뒤치락인데 왜 사전 투표만 유독 이렇게 균일하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번도 투명했냐. 이게 맞았냐. 저는 이것이 걱정이, 이게 쭉 갈까봐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만 일어나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큰일 나는 문화유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여는 거 수개표 가는 게 저는 맞고, 사전 투표 제도는 저는 사전 투표제가 과연 2, 3일을 줘야 되는가. 이게 사전 4, 투표는 5일이에요. 4, 5일. 4일, 5일 묵혀서 이틀 사전 투표를 주는데 그 사전 투표한 걸 4, 5일 묵혀서 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본 투표 날과 사전 투표 날이 동떨어진 거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서 투표가 본 투표가 한 번 있어야지 2번을 한다는 내용하고 그러니까요. 이름만 달라서 사전 투표, 그 제도를 왜 만드냐고. 그렇고 사전 투표도 사실 그 지난번에 보셨어요? 사전 투표 소쿠리 투표함 이걸 떠나서 코너 돌았더니 사전 투표한 봉투들이 버려져 있고 종이 봉투에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 아프리카 저쪽 지역에 물통에 투표 용지 담는 거하고 다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런 투표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 문제 있다. 그래서 사전 투표제도 없애야 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정책적으로도 목소리가 전달된다면 사전 투표 왜 필요한가? 차라리 본 투표 날을 하루를 더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투표와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그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이 제대로 돼야지. 이거는 투표 날이 2날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묵혀놨다가 이동시키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교체 가능하고. 부정선거 하려고 사전 투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려고. 맞아요. 다시 결론을 내보면 부정선거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좌파 정권 집권을 위해서 꼼수를 찾아보니 사전 투표이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또 관련된 업체들은, 거기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있는 관련된 업체들 보면 문재인의 최대 후원자 기업 들어가 있고 다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있고, 뭐 하나 제대로 투명한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폭파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선관위 없애고 수개표로 가야 돼요. 선관위 없애고. 선관위를 없앤다. 선관위 없애야 돼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없는 나라 많습니다. 어, 네. 선거할 때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각 그 시도에서 투표할 때 그 시도 군청, 시청, 예? 거기서 더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청, 군청, 뭐 시청 다 맞아요. 공무원들 파견해서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계하는 거는 통계청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집계하고. 그러니까요. 아, 다시 선관위 없애버려야 돼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선관위라는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진짜 그것부터 고민해보는 게 맞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원상입니다. 5%만 지금 들여다 봤는데 있다 오고.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가 그따구로 나왔는데 100% 뒤져보면은 가관단 기상천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 다 드러날 거예요. 100% 드러났을 때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정말 떳떳한 사람들이 지금 금배지들이 과연 몇 명일까?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정말 알고 그러니까 싶지 않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진석입니다. 진짜 정진석 의원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다시 세팅하고 자긴 당선됐으니까 입 쳐닫고 아직까지 있는데 임기 마치는데 정진석 의원 그거는 역사 대대적으로 그건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고 충청도민들이 어떻게 응원했고 JP가 어떻게 응원했고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게 아니 저 전자개표기 자기 개표장에서 나왔잖아요. 정진석 지역구에서 개표장에서 네. 한 전자개표기에 400몇 장이 카운트를 했어요. 네. 2번 투표, 1번 투표로 들어가는 거 400몇 장을 했는데 거기서 투표 관리관이 난리쳤어요. 신문엔 기사 다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에. 야, 참가 스톱. 이거 엉망진창이라고 소리 지르고 경찰 불러 난동을 부렸어요.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세팅했어요. 리세팅. 했더니 400 몇십 장 중에서 60 몇 장이 잘못됐어. 아, 너무 세다. 아니, 퍼센테이지가. 400 몇 장 중에 6장 잘못돼도 그건 무효예요. 네, 맞아요. 근데 60 몇 장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다시 세팅해서 정진석 표로 돌려놨으니까 자기 또 당선됐거든. 입 쳐닫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입 쳐닫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 지역구인데 이 전자개표기 전국에서 쓴 똑같은 거다. 네.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거 다시 전부 전수조사해야 된다. 수개표해야 된다. 그때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으면은 그때 다시 수개표 다 전국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180석 주지도 않았고 부정선거 문제점이 그때 드러났고 수개표 시스템으로 그때 바꿔졌어요. 그때 입 쳐닫았어. 정진석 의원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전 투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한 투표 이 선관위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담아야 된다. 이 담아서 민생을 본다라고 했으니 제대로 보고 가자.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마지막 화곡에 사전 투표율이 2대1 본투표 때 비등비등 이런 상황들이 지역 그 안에서 6개 지역구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는 아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데도 그냥 넘어가는 국힘당, 그냥 넘어가는 검찰, 그냥 넘어가는 대통령실, 국민들은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신드롬? 이거 뭐지? 한동훈 신드롬? 이거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귀 기울일 필요 있다고 봅니다. 부정을 감싸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 이것도 방조범이거든요. 오해 안 받도록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조사하면 돼요. 전국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전수조사하면 바로 끝나는데. 마치겠습니다.